디즈니가 곧 개봉할 1937년 고전 백설공주를 실사 리메이크한 사진이 트위터에 유출되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격이 심해져 디즈니는 사진들이 가짜라고 말했지만 다음날 오해였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들은 사실이었고 디즈니가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주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캐스팅입니다. 백설공주 역을 히스패닉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맡고 있으며 7명의 난쟁이들은 기적적으로 외숙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백설공주로 이름을 붙였으며 원작인 1937년 영화의 백설공주의 피부가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하얗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미국 주류 언론이 한국의 인어공주의 실사 리메이크를 보지 않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 영화를 보길 거부했고 이 영화는 최근 디즈니의 실패작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주된 논란은 할리 베일리가 연기한 아리엘의 캐스팅 때문이었고 디즈니는 대중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PC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요즘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넷플릭스의 새로운 클레오파트라 TV쇼는 클레오파트라 역을 흑인 배우가 맡았고 디즈니 소유의 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화 장면들로 MCU 페이지 4를 망쳤습니다. 디즈니는 백설공주 주인공의 캐스팅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에서 난쟁이 캐릭터들을 없애고 한 명의 난쟁이와 다른 인종, 성별, 크기의 6명의 다른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작년 회사의 난쟁이들에게 변화를 주기로 계획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외소증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상의한 뒤 7명의 캐릭터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농담이겠죠? 영화 속 특정 역할들은 성별, 인종 또는 기타 신체적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백설공주와 7난쟁이입니다. 영화 제목을 직역하면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소녀와 7난쟁이들입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바꿨다는 것인가요? 차라리 제목을 소녀와 7명의 소수 집단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요? 게다가 디즈니는 앞으로 백설공주를 구하러 오는 프린스 차밍은 없을 것이고 그 대신 주인공이 독립적으로 꿈을 쫓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원작인 1937년 영화에서는 백설공주는 그녀를 영원히 잠들게 하는 독이 든 사과를 깨물고 차밍 왕자의 키스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작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스토리라인을 변경하여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 생각엔 미투 운동 이후 할리우드와 미디어가 여성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묘사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그녀의 캐스팅과 관련된 모든 비판에 대한 레이첼 제글러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화를 PC 백설공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워크 이념이 서구 사회를 정말 망치고 있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암처럼 다른 지역에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워크 이념이 너무 정치적이 되어 자유주의 좌파에서 운동하는 것은 비만 공포증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장하여 잡지 표지, TV쇼, 심지어 음악 아티스트들에게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체형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잡지 표지에서 비만을 건강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남자도 임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임신한 남성 이모티콘을 제공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그저 이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워크 이념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인도 스타벅스 광고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커피회사 스타벅스에서 한 아들이 부모에게 여자라고 밝히는 광고를 통해 성전환을 세계적으로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분노케 한 것은 미국 최대 규모의 생리대 회사인 탐팩스가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후원하여 그의 팔로워들에게 생리대를 마케팅하려 한 것입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여전히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며 틱톡에서 여자를 희화화하고 있으며 평생 생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팩스는 이 사람에게 협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서양의 자유주의 PC워크 문화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가 최근 인터뷰에서 디즈니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회사의 테마파크와 박스오피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코로나19 팬데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워크 이념이 없는 탑건이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같은 다른 좋은 영화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디즈니의 주식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저는 디즈니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족 친화적인 회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더 이상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디즈니는 과거에 그들에게 많은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